안녕하세요. 주택백화점입니다. 이제 완전 여름이네요. 저도 뭐 반팔 입고 다닌 지가 며칠 됐는데 오늘은 뭐 낮에 기온이 장난 아니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저는 9시부터 또 상담이 있어서 일찍 나와서 영상도 찍고 또 여러 가지 자료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조주택 유튜브나 뭐 온갖 SNS를 보면은 그 철근 콘크리트 주택 대 목조 주택 뭘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영상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전부 다 결국에는 그 자신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홍보 그 수단으로 이야기를 하지 그 어떤 현상들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문제인 것 같고요. 뭐 목조주택은 뭐 불나면 금방 난리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생각한 만큼 그렇게 목조주택이 불에 잘 쉽게 타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영상을 보니까 화재에 제일 강력한 것이 목조주택이다. 왜? 유해가스 배출도 없고 그리고 나무가 타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진 않기 때문에 사람이 대피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목조주택이 제일 오히려 안전하다. 가스가 없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제일 많은 질문을 받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실정에는 목조주택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고 목재가 수축 팽창을 하고 그리고 비가 오고 이러면은 목조주택이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다. 제가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대지방, 아열대지방 빼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위도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사계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사계절이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유럽들도 다 사계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고 습도가 많아서 우리나라보다 비 더 많이 오고 습도도 더 높은 유럽 나라들도 다 목조주택 시공합니다. 굉장히 빈약한 그 논리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이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목조주택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계절이라는 이유, 고온 다습한 이유 때문에 목조주택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선진국에서 목조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예. 그 객관적인 팩트를 놓고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주택 짓는 분들 목조주택 욕만 계속하고 꽤나 젊은 친구가 목조주택하고 철근 콘크리트 주택 그 비교 영상을 찍으면서 하는 얘기를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저런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주택을 지을까? 저게 말이 될까?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당연히 목조주택은 수축하고 팽창하는 짓고 나면 1년 정도는 셔틀 현상이라 그래서 목조주택이 자리 잡는 기간은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삑삑삑삑 소리 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게 하자는 아닙니다. 자리 잡는 과정에 불과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조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들, 선입견들 때문에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게 목조주택 기술이죠.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목조주택의 내화성, 내수성, 내구성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나온 것들이 결국에는 공학 목재, 엔지니어링 우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목재가 가지고 있던 단점을 보완한 기술은 발전할 수밖에 없죠. 새로 나온 목재에 대한 기술은 당연히 예전보다 나을 수밖에 없고요. 현재는 CLT, Cross Laminated Timber, 그리고 GLT, Glued Laminated Timber, 뭐 LVL, Laminated Veneer Timber,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EBS 건축탐구 집에 방송되었던 강릉의 패시브하우스가 공학 목재를 사용한 대표적인 패시브하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보시는 이 부분, 이게 아이 조이스트죠. 뭐 아이 빔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우든 빔이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아이 조이스트가 벽체에 프레임을 잡고 있습니다. 중간에 미네랄 울 단열재가 충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런 공학 목재는 기존의 목재보다 수축 팽창이라든지 불에 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월등히 앞섭니다. 실제로 저런 것들 태우는 게 오히려 더 힘듭니다. 장작으로 쓰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저런 공학 목재들이 바로 기존의 목재의 단점들을 일부 보완한 그런 목재들이고요. 요즘 저희들도 지금 CLT 주택을 계약을 벌써 다 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오전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CLT 주택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입니다. 자, CLT 같은 경우에는 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요거는 5레이어 CLT인데요. 이게 불이 나서 타면은 약간의 겉면에 한 1, 2mm 정도밖에 타질 않습니다. 4시간 정도까지도. 뭐 물에 약하다, 습도에 약하다, 이런 공학 목재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지금 CLT하고 GLT를 활용을 해서 목조 빌딩을 40층이 넘게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탄소 중립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 시대는 서서히 저물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흐름이고 대세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목조 빌딩을 짓고 있고 친환경,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철근 콘크리트를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세계적인 조약이나 규약에 따라서 앞으로는 탄소 중립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규정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제는 점점점 줄어듭니다. 일단 비싸서 짓지도 못합니다. 철근값 올랐고 콘크리트 값 올랐고 저희들 요즘 레미콘 쓰면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하고 시대의 흐름에 걸맞게 이제는 목조 건축의 시대입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대세입니다. 지금 여러 지자체라든지 그리고 뭐 LH라든지 이런 데서 목조 건물, 목조 빌딩을 시공하려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택백화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결국에는 목조 건축의 시대입니다. 주택도 빌딩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10년 안에 아파트 20층, 30층짜리가 목조 빌딩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100% 확신을 합니다. 뻔한 흐름이죠. 선진국들이 그렇게 흘러왔었고 저희들도 따라갑니다. 모듈러 주택, 풀팹 주택 같은 이런 공법들이 유럽에서는 이미 20, 30년 전부터 대유행을 했었고 많은 주택들이 그렇게 지어지고 있고 우리도 지금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목조 건물, 목조 빌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강물이 밑으로 흐르지 위로 거꾸로 올라올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50년 정도, 뭐 짧게는 한 30년 정도는 결국에는 목조 건축의 시대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조 주택, 철근 콘크리트 주택 비교하지 마십시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분명히 목조에 있다. 특히 공학 목재, 엔지니어링 우드, 예전에 목재에 대한 기본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을 개선한 기술적으로 월등히 발전한 이런 자재로 주택을 지으시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